30명 모두가 면허를 따면 실습용으로 기술실에 팔기로 기술선생과 합의를 한 상태다. 포니를 판 돈으로 30명이 거라게 한 잔 마시기로 했다. 그런데 일요일 당직하던 과학과 여선생 이정숙이 혼자 운동장을 돌다가 철봉기둥을 정면으로 박아 포니 앞부분이 V자로 푹 들어갔다. 이미 운전면허를 딴 김 선생은 철봉이 더 걱정되어 운동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철봉기둥은 멀쩡하다. 김 선생과 기술 선생이 포니의 상태를 확인하니 라지에이터가 터져 냉각수가 다 흘러내렸다. 학부형이 하는 자동차 부품 가게에서 새 라지에이터를 구입해 김 선생과 기술 선생이 종일 교체를 했다. 포니는 다시 굴러가는데 V자로 푹 들어간 모양새가 우스운지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됐다. 학교 지정병원이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치료받고 오라며 병원 앞에 아이들을 내려놓고 김 선생은 서둘러 찌그러진 포니를 몰고 학교로 돌아간다.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를 몰고 거리에 나오면 엄연히 불법이다. 만약 경찰에 걸리면 학생이 다친 응급 상황이라고 변명할 참이었다. 용호파출소 경찰들은 다 알지만 그래도 번호판이 없는 포니를 몰고 학교 밖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늙은 의사가 핀셋으로 소독솜을 집어 서리 엉덩이의 상처를 살펴본다. 옆에 있는 젊은 간호사가 웃는다. 반장과 부반장도 옆에서 보고 있다. 늙은 의사가 오리궁뎅이 처음 보냐며 간호사에게 웃지 말라고 핀잔을 준다. 젊은 간호사는 화장실에서 목욕한 게 웃기다고 늙은 의사의 핀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는다. 늙은 의사도 왜 학교 화장실에서 목욕했는지 아이들에게 이유를 묻는다. 담임 선생님이 목욕하라고 했는데 목욕비로 자장면 사 먹은 놈이 있어서. 목욕은 와? 올림픽 축구 예선을 보러 가거든 얘. 늙은 의사가 아직 학교에 샤워실이 없는지 물어본다. 안 그래도 담임 선생님이 우리나라 학교 예산이 교도소 예산보다 적다고. 지구상에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수가 학생들보다 좋은 대우를 받는 유일한 나라라고 했어요. 늙은 의사는 당연히 학교보다 교도소 예산이 많겠지. 학교보다 담도 높이 쌓아야 하고 밥도 삼시세끼 먹여줘야 하고 죄수복도 입혀야 하니 당연히 교도소 예산이 학교보다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부반장은 잘 사는 나라에는 학교에서 점심을 준다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안 싸다닌다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단다. 늙은 의사는 말도 안 된다며 아이들에게 묻는다. 너희들 학교에 공부하러 가나 밥 물어 가나? 공부하러 얘. 반장 부반장은 조용히 있는데 서리가 대답한다. 서리가 학교에 공부하러? 성적이 뒤에서 1~2등 하는 놈이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고. 서리가 인간이 돼가나? 오리궁뎅이로 뒤뚱뒤뚱 교실로 걸어 들어오는 서리와 반장 부반장. 김 선생이 반장에게 묻는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하더노? 상처에서 유리조각 하나 빼고 소독해서 괜찮답니다. 반장이 서리의 옆구리를 뚝 친다. 서리가 휴지에 쌓인 유리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내 김 선생에게 보여준다. 김 선생이 유리 조각을 보며 어찌된 영문인지 서리에게 묻는다. 소변기 옆에 약간 높은 다이로 바닥에 앉다가 궁뎅이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엉덩이에 살이 많아도 예리한 유리 조각이 살에 파고들면 아플 낀데 서리가 체육부장이 되고 많이 터프해졌다. 김 선생이 화장실 청소당번들 복도로 나가라고 손가락으로 복도를 가리킨다. 목욕한다고 화장실 청소 철저히 잘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유리 조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 눈치 빠른 녀석이 화장실에서 목욕하는 아이도 부른다. 영문도 모르고 나온 아이 둘이 빨가벗고 끝에 엎드려 뻗쳐 한다. 가관이다. 볼만하다. 목욕하다가 엎드려 뻗쳐하고 창가에는 자연바람에 몸을 말리는 녀석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불똥이 자신들에게 뛸까 불안해하고 똘똘한 반장이 김 선생 옆에 서서 물도 들어붓고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또 유리창이 깨졌냐며 김 선생이 화장실 문을 열어본다. 목욕하는 아이들이 아래를 가리며 호들갑을 떤다.
김 선생이 유리창 깨진 게 몇 장인지 확인하고 문을 닫는다. 화장실 안에선 다시 물소리가 들리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친구 엉덩이가 빵꾸 나든지 말든지, 빨가벗고 엎드려 뻗쳐를 하든지 말든지, 창가에 서서 자연바람에 몸을 말리든지 말든지, 감자에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 녀석들이 화장실에서도 즐겁게 목욕한다. 김 선생이 교실로 들어간다. 복도에 엎드려 뻗쳐 있던 아이들도 교실로 들어간다. 김 선생이 반장에게 화장실 유리창 깨진 거 서무실에 신고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 반장이 2번이나 신고했다고, 한 번은 서무실에 신고하고, 한 번은 목공실 아저씨한테 이야기했다고 다부지게 말한다. 그런데 왜 아직도 유리창을 안 끼워주냐고, 유리창이 자살했다고 말했냐며 반장이 잘못이라도 한 듯 반장을 보는 김 선생. 유리창이 자살했다고 했더니 유리창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했냐며, 유리창이 자살하도록 괴롭힌 놈을 잡아오라고 서무실 누나가 말했다 한다. 유리창 깬 사람을 데려와야 끼워준다고, 유리창 값을 받아야 끼워준다고 목공실 아저씨도 말했단다. 유리창이 저절로 깨졌다면 다시 저절로 붙을 때까지 놔두라고 목공실 아저씨도 단호하단다. 안 끼워준다고 그래 끼워주기 싫으면 말아라. 화장실에 유리창 없다고 우리 반에 불편한 거 있나? 됐다. 김 선생이 병원에서 치료비 이야기 하더냐며 서리에게 다가간다. 반번호 이름만 적고 가라고 했다며 왼쪽 엉덩이로 어설프게 앉아있던 서리가 바로 앉는다. 김 선생이 책가방 싸서 집에 가라고 서리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린다. 인사하고 오리궁뎅이로 뒤뚱뒤뚱 나가는 서리에게 다음 폐품 모집할 때 다른 사람보다 신문지 몇 장 더 가져와야 한다며 폐품 팔아서 병원비 낸다고 말하는 김 선생. 서리가 착해졌는지 어떤지 김 선생은 서리에게 좀 부드럽게 말한다. 다른 부장들한테 말하듯 서리에게도 부드럽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9월의 하늘이다. 교문을 나오자 눈빛부터가 밝아지는 녀석들, 서리와 수석 대철이 웃으며 대로를 걸어간다. 서리 걸음이 아직 좀 어색하다. 수석이 서리 엉덩이를 살짝 만진다. 엉덩이가 아직 아픈지 물어보는 수석. 서리는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걸어간다. 서리야, 축구 보러 갈 기가. 당연하지. 정상 수업하는데. 체육 선생님들도 다 구덕운동장 가면 체육도 교실에서 자습하고. 수석이 니도 축구 보러 갈 기가? 무조건 간다. 당연하다. 한글도 다 모르는 아이를 체육도 안 하고 종일 교실에서 자습을 하라고 하면 지옥이 따로 없다. 수석이도 무조건 가고는 싶겠지. 서리가 관람료 500원 있는지 수석에게 물어본다. 수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대철이가 에이지에게 말해보라며 수학여행처럼 공짜로 보내줄지 모른다고 수석에게 말한다. 수석은 서리가 체육부장이 됐으니 에이지에게 말해서 축구 입장권 한 장만 공짜로 얻어주라고 한다. 서리는 에이지에게 가느니 차라리 자신의 입장권을 주겠다고 한다. 수석이 주머니에서 성당 반지를 꺼내어 서리에게 500원에 사라고 한다. 서리가 성당 반지를 만져보고 냄새까지 맡아보고 손가락에 껴본다. 다시 수석에게 돌려주며 작물이냐고 물어본다. 역시 서리는 전문 용어를 구사한다. 수석이 아니라고 수녀님이 주신 거라고 시치미를 뗀다. 서리가 알면서도 500원에 사겠다고 한다. 수석이 성당 반지를 서리에게 주는데 대철이 가져가서 손가락에 껴본다. 대철이 수석에게 자기도 성당 반지 작은 걸로 하나 주라고 한다. 새끼손가락에 맞는 작은 반지로 가져오란다. 수석이 좋다고 500원 꼭 줘야 한다고 대철에게 다짐을 받는다. 대철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됐다. 수석이도 올림픽 축구를 볼 수 있다. 버스비도 생겼다. 한글도 모르는데 6시간을 책상에 앉아 잠도 못 자고 영어 고문, 수학 고문 안 받아도 된다. 그날 하루는 영어 고문, 수학 고문 안 받아도 된다. 김 선생은 서리를 체육부장으로 임명하고 럭비부 곰 새끼들을 동원해 철저히 감시한다.
용호동에서 럭비부 곰 새끼들 눈을 피해 작업할 수는 없다. 서리는 녹강도 못 때리고 어린이 대공원에도 못 가고 굶어 죽을 판이다. 서리 집에 먹을 게 뚝 떨어졌다. 그래도 서리는 시장통에서 럭비부 곰 새끼들 몰래 찐빵이나 만두를 하나씩 슬쩍슬쩍 훔쳐먹는다. 서리가 좀도둑질해서 겨우겨우 굶어 죽지 않고 살아왔는데 서리가 에이즈에게 딱 걸려서 꼼짝도 못한다. 집 밖에는 온통 곰 새끼들이 놀고 있을 것이다. 서리가 방바닥에 누워서 에이즈 욕을 한다. 일주일째 막걸리만 마시던 서리 아버지도 김 선생 욕을 하며 모처럼 아들 편을 든다. 뭐 그런 무식한 놈이 선생질을 하노? 서리가 계속 물만 마셨더니 물똥을 싼다며 화장실로 뛰어간다. 빈 막걸리 병을 집어던지고 서리 아버지가 비틀비틀 일어나 방을 나간다. 서리 아버지가 리어카를 밀고 간다. 집집마다 돌며 빨간 뚜껑을 열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리어카에 비운다. 늙은 사나이와 교대로 리어카를 밀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리어카에 들어붓고 옆집으로 간다. 서리 집의 가장이 서리에게서 아버지로 바꿨다. 수석이 서리 집을 기웃거린다. 도둑처럼 주위를 둘러보다 집 안으로 들어간다. 수석이 서리를 부른다. 방문이 열리고 서리가 손짓하자 수석이 잽싸게 방으로 들어간다. 일본 놈을 피해 독립운동하는 애국지사들 같다. 왜 왔노? 에이즈가 곰 새끼들 짝 뿌리 났다. 니한테 수배령 내리다. 학교는 웃잘 끼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던 수석은 철가방 형님들 따라 다니는 게 훨씬 좋다고 군만두도 주고 자장면도 매일 먹는다고 학교는 완전히 접었단다. 성당 반지 때문에 성당에도 못 가고 배가 고픈 수석이 중국집에 취직했다. 월급은 얼마 받는지 물어보는 서리는 자신도 철가방이나 할까 생각한다. 월급은 없고 자장면만 얻어먹는다고 사장님이 나이를 좀 더 먹으면 정식으로 직원이 되고 월급도 많이 준다고 했단다. 수석이 바보냐며 자장면 한 그릇에 종일 양파 까고 빈 그릇 수거하냐며 에이즈보다 나쁜 놈이라고 서리는 띵우와 사장을 욕한다. 수석은 잠시 일하고 오토바이도 탈 수 있다고 지금은 한가한 시간이라며 녹강이나 때리러 가자고 서리의 소매를 잡는다. 에이즈가 다 알고 곰 새끼들 붙여놨다. 우리가 같이 다니면 곰 새끼들이 놀다가 바로 따라 붙는다. 용호동에선 꼼짝 못한다. 녹강 때리려면 남천동 가자. 곰 새끼들이 남천동까지 따라오겠나?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철가방형들 따라다녀서 남천동엔 못 간다. 수석이 중국집 띵호화로 들어간다. 오전이라 중국집 홀에 사람이 없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뒷문으로 가라고 손짓을 한다. 수석이 뒷문으로 간다. 뒷마당에 양파와 감자 같은 식자재가 어수선하게 놓여 있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수석이 배고픈지 묻는다. 수석이 아침을 굶었다며 배고프다고 한다. 뚱뚱한 배달부가 성당엔 왜 안 갔냐고 묻는다. 수석은 수녀님이 자꾸 잔소리를 해서 성당에 가기 싫단다. 수석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며 수녀님을 욕하면 안 된다고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수석을 타이른다. 그래도 맨날 착하게 살아라. 돈 빼앗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너무 잔소리가 심해서 차라리 에이즈에게 한 대 맞는 게 낫겠다며 수석이 푸념을 한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에이즈가 누구냐고 묻는다. 에이즈는 체육 선생님인데 좀 무식하게 때린다고 수석이 대답한다. 뚱뚱한 배달부가 왜 에이즈냐고 묻는다. 에이즈에 걸리면 죽거든요 하며 수석이 손가락으로 목을 치는 신용을 한다. 죽도록 패는 거보다 수녀님이 훨씬 낫네. 수녀님이 들은 게 있으니 도둑질하지 마라. 돈 빼앗지 말아지. 나쁜 짓만 안 했으면 떳떳한데 왜 그러노? 뚱뚱한 배달부가 수석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군만두를 가져온다. 수석이 군만두를 집어 맛나게 먹는다. 수녀님이 다른 학생들에겐 성당 반지를 주고 자신에게는 안 줬다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착한 녀석들은 아닌데 하면서 수석이 만두를 아작아작 씹어 먹는다.
그래서 성당 반지를 훔쳤는지 물어보는 뚱뚱한 배달부, 수석이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얼굴에 표정이 나타난다. 수석이 말을 못한다. 네가 무슨 장발장이가 임마. 돌려줘라. 뚱뚱한 배달부가 수석의 손가락을 들어본다. 수석이 손가락에는 성당 반지가 없다. 수석이 성당 반지를 팔았다고 천진난만하게 웃는다. 임마 장발장이네 성당 반지를 팔아먹어. 네 지옥 갈 끼다. 뚱뚱한 배달부가 수석이 머리를 한 대 쥐어박는다. 안 그래도 수녀님이 자꾸 지옥 간다고 착하게 살라고. 수석이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 돈으로 뭐 했냐며 빵 사 먹었냐고 뚱뚱한 배달부가 웃는다. 올림픽 축구를 봤다고 구덕 운동장 가는 차비도 내고 하며 수석의 얼굴이 금방 밝아진다. 수석이 축구를 좋아하긴 좋아하는 모양이다. 축구 이야기가 나오자 금방 얼굴이 달라진다. 뭐 축구. 이 축구 같은 새끼. 축구 한 보고 지옥 갈 끼다. 띵호와 배달부가 한심하다는 듯 수석이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주방으로 간다. 만두 한 접시를 개눈 감추듯 해치운 수석이 밖으로 나간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띵호와 오토바이 앞에 타고 수석이 뒤에 타고 도로를 달린다. 연립주택 앞에 오토바이가 선다. 배달부가 301호를 외친다. 수석이 내려 연립으로 뛰어들어간다. 잠시 후 수석이 빈 그릇을 가져 나온다. 둘이 탄 오토바이가 다시 출발한다. 중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 서리와 대철도 낄낄거리며 교문을 나온다. 골목에 숨어서 보고 있던 수석이 서리에게 다가간다. 서리는 놀라서 왜 여기 있냐며 수석의 팔을 잡고 골목으로 들어간다. 수석이 영문을 물으며 끌려 들어간다. 너 하고 있는 거 다른 아이들이 보면 자기도 죽는다고 서리가 한숨을 쉬며 담벼락에 기댄다. 에이즈가 너 보면 무조건 잡아오라 했다. 인제 학교 안 간다 안 했나. 수석은 짜증을 낸다. 수석이 오늘은 뭘 했는지 대철이 물어본다. 수석은 양파도 까고 철가 방형이랑 돌아다녔다고 시큰둥하게 말한다. 부려먹고 돈 한 푼 안 준다고 서리가 팅호와 새끼들 욕을 한다. 차라리 사장님에게 말해봐라. 오토바이 잘 탄다 아이가 하고 대철이 형이라도 되는 듯 수석에게 조언을 한다. 아직 어려서 안 된다고 몇 년 더 있어야 된다고 수석이 안타까운 얼굴로 서리를 본다. 서리는 입만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대철에게 핀잔을 준다. 지금 띵호와 오토바이 타고 올 수 있나? 대철이 좋은 생각이 난 듯 수석에게 물어본다. 수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오락실 앞으로 오라고 하고 대철과 서리가 먼저 골목을 나간다. 몇 발짝 떨어져 수석이 골목을 나간다. 럭비부 곰 새끼들이 학교에서 운동할 시간이지만 다른 아이들의 눈도 조심해야 한다. 중국집 뒷마당에서 배달부들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고 있다. 수석이 순하게 생긴 배달부에게 걸어간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수석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수석이 동네 한바퀴 돌아보자며 오토바이 열쇠를 빌려달라고 한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오토바이 열쇠를 수석에게 던져준다. 수석이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능숙하게 시동을 건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수석에게 외친다. 한 바퀴만 타고 와야 한다. 곧 저녁 시간이다. 수석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한다. 서리와 대철이 오락실 앞에서 서성거린다. 수석이 중국집 오토바이를 타고 와 오락실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다. 수석이 오토바이에 앉아 자랑스럽게 서리와 대철을 본다. 대철은 오토바이 열쇠를 빼서 열쇠 가게로 들어간다.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수석과 잡담하는 서리는 아이들이 쳐다보자 고개를 돌리고 모르는 척한다. 수석은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다. 한참 후 대철이 열쇠 가게에서 나온다. 대철이 오토바이 열쇠를 수석에게 던져준다. 띵호와 몇 시에 문 닫노? 10시. 10시에 올게. 동네 한 바퀴 돌자. 서리가 수석의 등을 툭 친다. 수석이 오토바이를 돌려 중국집으로 달려간다. 대철이 오토바이 열쇠를 서리에게 보여준다.
10시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의논하는 두 사람, 오륙도로 간다. 학꽁치가 떴다. 낚시 구경하면 몇 시간은 그냥 간다. 곧 럭비부 곰 새끼들도 운동 마치고 나올 것이다. 이 기대에도 낚시 구경할 수 있지만 곰 새끼들이 보면 에이지에게 보고하고 그러면 둘이 뭘 했는지 또 피곤하게 물을 것이다. 멀리 럭비부 곰 새끼들이 없는 오륙도가 좋다. 좀 멀어도 괜찮다. 공부를 접은 중학생에게는 시간이 많다. 쉬엄쉬엄 걸어가다 피부병에 좋다는 나환자촌 입구의 약수물도 한 모금 마신다. 중국집 띵호아 앞에 오토바이 세대가 세워져 있다.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비친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중학생 3명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듯 평화로워 보인다. 3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올라탄다. 오토바이 한 대에 중학생 3명이 타기에는 비좁다. 대철이 투덜거린다. 열쇠 하나 더 복사해야겠다. 세대 다 복사해서 열쇠 하나씩 갖고 다니자. 핸들을 잡은 수석이 덩치가 제일 작지만 우쭐해서 어디로 갈까 외친다. 동네 한 바퀴 돌자는 서리. 띵호와 새끼들 보면 큰일 난다고 광안리의 수욕장으로 가자고 하는 대철. 오토바이가 도로를 따라 신나게 달린다. 동명불원 고개를 지나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따라 갈지자로 달린다. 차들이 뜸하다. 수석이 빠른 길을 놔두고 차들이 없는 동명불원 고개를 넘어 광안리로 간다. 오토바이가 고개 언덕의 도로 가에 멈춰서고 아이들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본다. 동명공고 야간반 학생들이 낄낄거리며 지나간다. 하늘이 높은 가을날이다. 중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다닌다. 엘리제를 위하여 종이 울린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 운동복 차림의 김 선생이 운동장으로 나온다.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사열횡대로 서 있다. 김 선생이 학생들 중앙에 선다. 체육부장 서리가 출석부와 볼펜을 가져온다. 김 선생이 출석부에 사인한다. 김 선생이 잣나무 밑 그늘로 간다. 체조 대형으로 선 아이들이 체조를 한다. 앞에서 구령을 하는 체육부장 서리의 구령 소리가 아직도 작고 어설프다. 체조를 마친 서리가 김 선생에게 달려간다. 김 선생의 지시를 받은 서리가 체육창고에서 축구공 하나, 배구공 하나, 농구공 하나를 가져와 아이들에게 나누어 준다. 신나게 달려가는 아이들, 서리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축구를 한다. 같은 시간 대철과 수석이 천주교 묘지로 들어간다. 묘지 중간 비포장 허리길을 끝까지 걸어간다. 대철이 멀리 바다를 보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돌아 나온다. 대철이 어머니 묘지에 한참을 앉아 있다. 수석이도 일없이 묘지 옆을 왔다 갔다 한다. 천주교 묘지를 나와 오륙도로 가던 녀석들이 나환자촌의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한 바가지씩 마신다. 오륙도 방파제에서 해녀들이 잡아온 멍게와 해삼을 구경하는 대철과 수석이 한심한 듯 늙은 해녀가 쳐다본다. 낚시꾼 옆에 앉아 오륙도를 보는 대철의 눈이 개슴츠레하다. 수석은 그물을 들어 올려 낚시꾼이 잡은 물고기를 구경한다. 그물을 보며 낚시꾼에게 물고기의 이름을 묻는 수석. 대철과 수석은 일없이 갯바위를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낸다. 수석이 낚시꾼에게 고래 한 마리 잡으라고 헛소리를 하고 나환자촌 앞길을 돌아 다시 올라간다. 점심시간이다. 2학년 3반 조무래기들이 도시락을 꺼낸다. 김 선생이 반장의 도시락 뚜껑을 받아 교탁 위에 올려놓자 학생들이 밥을 한 젓가락씩 덜어준다. 몇 사람이 덜어주자 금방 도시락 뚜껑에 밥이 가득하다. 그야말로 십시일반이다. 콩밥, 보리밥, 쌀밥이 섞인 학생들의 밥을 김 선생은 한 달째 먹고 있다. 김 선생은 나환자촌이 있는 용호동에 발령받고 처음 일주일 동안 학교에 물도 안 마시고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 마셨다. 나환자촌의 아이들이 한 반에 2, 3명씩 있다는 걸 알고 공기 중에 세균이 떠다닐까 숨쉬기도 불안했다. 그러나 지금은 럭비부에도 고개 넘어 나환자촌의 아이가 한 명 있다. 서리를 체육부장을 시킨 후로
김 선생은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 대신에 교실로 올라온다.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한다. 서리 같은 새끼는 순경도 안 무서워하는데 무조건 두드려 패서 될 일이 아니다. 한 반이 60명이라 모두의 밥을 다 먹을 수는 없다. 김 선생은 10명이 밥을 덜자 그만 스톱이라고 외친다. 그래도 몇 명이 더 덜어주고야 멈춘다. 김 선생이 식사 개시를 외치자 아이들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 김 선생이 반찬으로 김치만 먹는 것을 알고 반장도 부반장도 각종 김치를 가져온다. 반장이 가져온 김치를 먹은 김 선생이 베리굿을 외치자 김 선생의 뒤를 따라다니는 조무래기들이 반장의 김치를 한 젓가락씩 집어먹는다. 순식간에 반장의 반찬이 동난다. 반장도 도시락을 들고 일어나 다른 아이들의 반찬으로 식사를 한다. 서리도 도시락을 들고 학생들 사이를 이리저리 누비며 도시락을 먹는다. 서리는 옆 친구의 계란말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아껴 먹는다. 어머니가 가출한 서리는 계란말이가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다. 체육부장이 된 서리의 학교 생활이 즐거워 보인다. 학교에 큰 미련이 없는 수석과 대철이 오전에는 같이 놀다가 점심때가 되자 헤어진다. 중국집 띵호와 주방에서 자장면을 다 먹은 수석이 양파를 깐다. 매운 양파향에 눈물을 흘리는 수석이 체육복으로 눈물을 닦는다. 순하게 생긴 배달부가 수석을 부른다. 잽싸게 달려가는 수석이 오토바이 뒤에 타고 배달부 형과 도로를 달린다. 광안리백 사장을 걸어가는 대철은 어린이들이 갈매기에게 새우깡을 주는 걸 구경한다. 해안도로를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대철이 야바위꾼들 틈에 끼어 야바위를 구경한다. 대철이 액세서리 청년들과 친한 듯 낄낄거리며 액세서리를 만진다. 중국집 띵호와의 출입문이 급하게 열리고 뚱뚱한 배달부가 카운터로 뛰어간다. 사장에게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다고 뚱뚱한 배달부가 횡설수설한다. 뭔 소리냐며 사장이 어이없어 한다. 대낮에 어떻게 오토바이를 잃어버렸냐고 배달부를 다그친다. 오락실 2층에 자장면 2그릇을 배달하고 내려오니 오토바이가 감쪽같이 없어졌다고. 오락실 2층에서 자장면을 시킨 놈이 수석이 친구라고. 돈도 없는 놈들이 오락실에서 어떻게 자장면 2그릇을 시켰는지 이상하다며 수석을 의심하는 뚱뚱한 배달부. 순하게 생긴 배달부는 수석이 그럴 리가 없다며 수석을 두둔하고 나선다. 사장은 수석이 2층에 있었다면 1층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어떤 놈이 훔쳐갔냐며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은다. 지피는 데가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사장이 답답하다며 테이블을 친다. 배달부 한 명이 수석이가 수상하기는 수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모두들 그 배달부 얼굴을 쳐다본다. 며칠 전 띵호와 마치고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한 잔 마시는데 수석이 비슷한 놈이 오토바이를 타고 광안리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한다. 사장이 확실하냐고 다시 한번 묻자 확실하지는 않고 중학교 체육복을 확실하게 봤다고 한다. 중학교 체육복을 입고 다니는 놈이면 수석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장이 전화기를 든다. 김 선생이 대철과 서리를 데리고 파출소로 들어간다. 파출소 안에는 청바지에 체육복을 입은 수석이 앉아 있다. 교복을 입은 대철과 서리도 수석이 옆에 가서 앉는다. 김 선생과 경찰이 이야기를 나눈다. 대철이 불려가 김 선생의 옆에서 경찰의 질문에 답한다. 서리도 불려가 경찰의 질문에 답한다. 수석도 불려가 경찰의 질문에 답한다. 김 선생은 보호자가 되어 경찰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 김 선생이 경찰과 이야기하며 신변 인수 중에 사인한다. 김 선생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경찰이 들으란 듯이 아이들에게 묻는다. 너희들 확실히 모르지? 예. 김 선생의 목소리가 커서 파출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김 선생과 아이들을 쳐다본다. 순간 아이들은 면팔려 고개를 숙인다. 용호중학교 아이들은 에이즈 앞에서 쪽팔린다고 하면 혼난다. 일본 놈 말을 쓰면 한 대 맞는다. 굳이 사용해야 한다면 면 팔린다나 얼굴 팔린다고 해야 한다.
김 선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파출소를 나간다. 아이들이 경찰에게 인사하고 김 선생을 따라 나간다. 김 선생이 학교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앞장서 걸어간다.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새 능구렁이가 김 선생을 따라간다. 상담실 테이블에 체벌 전문 교사 김 선생이 앉아 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고 김 선생에게 슬슬 기어오르려는 능구렁이 중학생 3명이 서 있다. 김 선생이 신문을 시작한다. 오토바이를 누가 가져갔는지 솔직히 이야기하라는 김 선생의 말에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모르겠다고, 자신들은 오토바이의 행방을 전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딱 잡아댄다. 김 선생이 경찰서에 넘긴다고 위협과 협박을 한다. 진짜로 겁먹은 표정을 짓는 아이들, 수석은 꿇어앉았다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오토바이 행방은 모른다고 대단한 연기력이다. 작전을 바꾼 김 선생이 살살 달래고 구슬린다. 두뇌를 풀가동하여 교훈적인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다 한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천하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반성하고 감동하는 표정이다. 그렇지만 오토바이의 행방은 모른다. 김 선생의 약발이 다했다. 아이들이 한 수위다. 체벌 전문 교사보다 체벌에 단련된 아이들이 한 수위다. 오토바이를 찾을 길은 없다. 창가의 책상 앞에 대철이 앉아 창밖을 보고 있다. 책상 위에 종이와 볼펜이 놓여 있다. 반대편 벽 쪽에 서리가 책상 앞에 앉아 벽을 보고 있다. 책상 위에 종이와 볼펜이 놓여 있다. 수석은 김 선생 건너편에 그대로 서 있다. 김 선생이 마지막으로 묻는다. 띵호와도 파출소도 오토바이만 돌려주면 아무 말 안 한다 했다. 이 세상에 인근 불량배도 양아치도 다 죽고 없다면, 딱 네 3명만 살았다면 누가 오토바이 가져갔겠노? 서리와 대철인 솔직하게 빨리 쓰고 허수석인 한글을 모르니 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펴서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람을 지목하라고 한다. 수석인 자기 자신을 지목해도 된다고 해도 수석의 엄지손가락은 움직이지 않는다. 김 선생이 일어나 대철에게 가서 종이를 읽어본다. 서리가 적은 종이도 읽어본다. 김 선생이 돌아와 테이블 앞에 앉는다. 수석은 여전히 하늘이 가져갔다 하고 대철이 서리는 모르겠다 하고. 깡다구 있제. 이놈아들 푸닥거리 하마까? 위협을 하다가 그래 파출소에서도 말 안 하는데 학교 상담실에서 말하겠나? 능구렁이들을 테이블 앞에 다시 세운다. 체벌 전문 교사도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협박조에 당부를 한다. 우리 반 유리창도 심심하면 자살하는데 오토바이라고 외롭지 않겠나? 오토바이가 동네 한 바퀴 돌고 띵호와 그리우면 돌아오겠지. 서리야, 네 오토바이하고 친하다 아이가. 돌아오라 해라. 존말할 때 돌아오라 해라. 응. 수석이 예하고 대답한다. 그래 돌아올 기다. 띵호와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돌아올 기다. 너희들 혹시 훔쳐갔으면 이야기해라. 내 좋은 방법이 있다. 수석이 뭐냐고 물어본다. 김 선생이 일어나 수석이 멱살을 잡는다. 잡았다. 이 도둑놈. 잡았다. 수석이 그게 아니라며 울상이 된다. 김 선생이 자리에 앉으며 일본 보따리 상하는 대철이 엄마 따라 시모노세키 가서 안 오면 된다고. 수석이 네 와라바시 찌개다시 알제. 예. 일본에서 찌개다시만 알면 안 굶어 죽는다. 수석이 니는 어차피 한글이나 일본글이나 극이지. 잘 가라 악수함하자. 김 선생이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자 수석이 마지못해 악수를 한다. 서리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뿜빠이도 아는데 얘. 수석이 팔꿈치로 서리 옆구리를 쿡 찌르며 속삭인다. 시모노세키 네가 가라 이노모 새끼. 방송실에 대철과 대철이 아버지가 테이블 앞에 앉아 있다. 김 선생이 들어와서 대철이 아버지와 악수를 한다. 김 선생이 대철에게 교실에 올라가 있으라고 한다. 대철이 방송실을 나간다. 김 선생이 자퇴를 왜 하려고 하는지 대철은 성적도 괜찮고 운동도 잘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인문계 가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대철이 아버지를 설득한다. 대철이 아버지는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끄덕인다. 오토바이 때문에 자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김 선생. 오토바이가 아니더라도 대철이 계속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학교도 결석하고 어차피 출석 미달되면 퇴학될 테니 자퇴하기로 결정했단다. 대철은 공부도 좀 하고 몸도 건강하니 내년이나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복학이 된다. 단지 요즘 학교도 집도 모두가 싫어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렇다.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데 저러다 철들면 다시 복학해서 공부하면 된다고. 김 선생이 두서없이 말하고 대철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 대철의 담임이 출산휴가 들어가서 부담임이 곧 자퇴서를 가져올 거라고 잠시만 기다리라 하고 김 선생이 방송실을 나간다. 김 선생과 대철이 교무실 앞 복도를 걸어간다. 애들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지 김 선생이 물어본다. 대철이 고개를 끄덕인다. 되도록 내년에 복학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어쨌든 빠를수록 좋다. 대철이 너는 다른 놈팡이들과 다르다. 양아치 되기에는 머리가 너무 아깝다. 체격이 너무 아깝다. 복학할 때 찾아오라며 김 선생이 오른손을 내민다. 대철이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한다. 대철이 돌아서 복도를 걸어간다. 당당하던 놈인데. 도둑질하고도 당당하던 놈인데. 어깨가 축 처졌다. 아까운 놈인데. 몹시 아까운 놈인데. 천주교 묘지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대철. 여동생은 상석에 과자를 하나씩 하나씩 아껴 먹고 있다. 학교를 자퇴한 게 부끄럽지만 어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동생을 데리고 왔다. 어머니는 여동생이 아직 어려 여동생의 잘못도 대철이 때문이라고 대철을 나무랐다. 지금은 잔소리도 못하지만 그래도 여동생이 있으니 어머니가 덜 화내겠지. 어머니가 살았을 때 만약 자퇴를 했으면 아마도 대철이 지금 어머니 봉분에 대신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대철이나 여동생에게 애정이 심하고 잔소리도 많이 했다. 성격이 예민하고 매사에 애살이 많았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자 우울증을 앓았다. 자신이 갑자기 늙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울증 약을 내내 먹으며 대철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대철은 그것도 모르고 퉁명스럽게 대했다. 어머니는 갈수록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대철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했다. 아버지가 미우면 미울수록 대철에게 잔소리를 했다. 영문을 몰랐던 대철에게 어머니는 여동생 이야기를 했다. 먼 여행을 간다고 여동생을 잘 돌보라고. 어머니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날 생각을 굳혔는데 대철은 제주도나 가시는가 생각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게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가 후회해도 소용없다.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한 여동생을 목숨 걸고 잘 돌볼 것이다. 대철 서리수석이 야산 묘지 옆에 앉아 있다. 아이들은 이곳을 묘등이라 부른다. 봉분두기가 나란히 햇살을 받아 따뜻해 보인다. 용호중학교가 바로 옆에 보인다. 담배꽁초가 주위에 버려져 있다. 소나무 사이로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서리가 수석에게 꼬맹이 데리고 서면 갔는지 물어본다. 수석이 말을 못하고 시선을 피한다. 꼬로만 새끼들 꼬맹이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서면에서 쓰리하다 양아치한테 걸리면 웃잘라고 멍청한 새끼들아. 너거들 때문에 꼬맹이만 죽도록 터졌다. 소리를 지르며 서리가 이번에는 대철을 쳐다본다. 대철은 꼬맹이는 왜 팼냐며 자신들이 심심해서 논이 함 가자 했는데 하며 변명을 한다. 서리가 대철이 멱살을 잡는다. 대철이도 서리 멱살을 잡는다. 수석이 뛰어들어 둘을 말린다. 수석이 배가 고파 그랬다고 미안하다 한다. 서리가 그러려고 자퇴했냐며 대철에게 또 시비를 건다. 어린이 대공원 같은데 주말에 가야지 빙신들아 좆도 모르면서. 니 다해 물어. 서리가 욕을 하자 대철도 소리를 지르고 잔디에 드러눕는다. 수석은 어린이 대공원 안 간 지 한참 됐다며 하고 서리에게 묻는다. 그래,
에이즈가 다 알고 한 번만 더 쓰리하면 죽인다고 공갈 때려서 못 간다. 서리가 나라를 잃은 것처럼 한숨을 쉬며 잔디에 드러눕는다. 대철은 죽이면 어때 쓰리하는 놈이 에이즈 눈을 못 피하냐며 하늘을 보고 이야기한다. 대철이 에이즈한테 안 걸려봐서 모른다며 수석도 잔디에 드러눕는다. 서리가 오토바이는 어찌 된 거냐고 하늘을 보며 이야기한다. 빨리 갖다 줘라. 너거들은 학교 안 오고 에이즈가 나한테만. 나만 죽는다. 새끼들아. 수석은 돌려줄 거라며 서면 갔다 오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수산대학에 숨겨놨다고. 기름값 생기면 타고 올 거라고 서리에게 돈이 있는지 물어본다. 서리가 배 째고 등 갈라라 말한다. 돈을 아껴놔야 했는데 대철이 임마가 버스비로 자장면을 사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자고 해서 곧 돌려줄 거라며 수석은 대철이 핑계를 댄다. 중학교 테니스장에서 남녀노소 선생님들이 테니스를 친다. 테니스장이 한 면뿐이라 복잡하다. 단식은 엄두도 못 내고 복식만 치는데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등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 기다리는 동안 운동장 옆 옹벽에서 테니스공을 벽에 반복해서 치는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선생님도 있다. 김 선생도 럭비부 훈련은 순회 코치에게 맡겨놓고 등나무 밑 등받이가 없는 벤치에 앉아 테니스 경기를 보며 잡담을 하고 있다. 중국집 띵호와 사장이 오토바이를 타고 직접 배달을 왔다. 철가방에서 자장면과 만두를 꺼낸다. 탕수육과 팔보채를 꺼낸다. 소주도 2병 가져왔다. 등나무 밑 벤치가 갑자기 푸짐하다. 남녀 선생님들이 둘러앉아 자장면과 만두의 비닐을 벗기고 나무젓가락을 든다. 김 선생이 탕수육과 팔보채는 누가 내는 거냐며 알고는 먹어야지 하고 선생님들을 둘러본다. 서비스라며 띵호와 사장이 김 선생의 팔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향나무 밑으로 이끈다. 일전에 도둑 맞은 오토바이를 아직 못 찾았다고. 중학생들 소행일 가능성이 많은데 김 선생이 신경 써서 좀 찾아주라고 한다. 당연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소행이면 우리가 찾아줘야지. 오토바이 한 대가 없어서 가까운 거리는 배달부가 뛰어다니며 배달하다 보니 배달이 밀려서 사장이 직접 배달 왔단다. 약소하지만 탕수육과 팔보채는 서비스라며 맛있게 드시고 분실한 오토바이를 빨리 좀 찾도록 김 선생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란다. 김 선생은 벌써 찾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냐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소행이면 곧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팅호와 사장이 간절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간다. 등나무 밑에서 선생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공짜 요리를 맛있게 먹는다. 중학교 운동장에서 럭비부가 훈련을 하고 있다. 김 선생 반의 특대 럭비부 정우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다. 고도비만인 정우를 김 선생은 특별 관리하고 있다. 키도 김 선생보다 한 뼘은 더 크다. 정우는 뛴다기보다 차라리 빨리 걷는다고 표현해야겠다. 속도는 느려도 정우는 끈기 있게 계속 달린다. 김 선생은 정우가 달리기만 잘하면 천하무적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김 선생보다 젊은 순회 코치가 소리를 지르고 럭비부 아이들이 어깨를 맞대고 스크럼을 짜서 서로 밀고 있다. 양쪽에서 기합 소리를 넣으며 힘을 쓴다. 팽팽하던 스크럼이 한쪽으로 밀린다. 밀리는 아이들이 쓰러진다. 나무 밑 그늘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 선생이 3학년들을 발견하고 3학년만 집합시킨다. 김 선생보다 덩치가 더 큰 6명의 3학년들이 김 선생 앞에 마주보고 선다. 3학년들은 모두 체육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이다. 그래서 2학기부터는 체육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했다. 중학교에서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시간에 체육고등학교에 간다. 위탁교육을 실시한 이후 오후 운동에 3학년이 오랜만에 함께 훈련한다. 고등학생들과 훈련하고 실력이 많이 늘었다. 오랜만에 3학년을 본 김 선생이 덩치가 더 커지고 얼굴도 새카맣게 탄 아이들을 보고 고생 많이 했다고 위로한다.
김 선생은 3학년들이 없어서 학교가 개판이 됐다며 특별히 지시한다. 띵호와 오토바이를 도둑 맞았는데 럭비부가 의심을 받고 있다. 조사해보니 럭비부의 소행은 아니다. 그래도 모르니 오늘 운동 마치고 럭비부를 집합시켜서 철저히 조사해라. 3학년들이 책임지고 오토바이를 찾아라. 피부가 특별히 시커먼 아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금방 찾겠다고 한다. 학생들이 왜 럭비부를 곰 새끼라고 부르는지 말 안 해도 알겠다. 길서리가 럭비부실에 끌려 들어간다. 럭비부실 문이 열리자 곰 냄새보다 독한 사람 냄새는 분명 아닌 짐승 냄새가 확 난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망설이며 서 있는 서리를 곰 새끼 하나가 뒤에서 발로 퍽 찬다. 겁을 잔뜩 먹은 서리가 엉거주춤 걸어 들어간다. 운동화에서 나는 발 꼬랑내와 럭비복에서 나는 썩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다니 역시 럭비부 곰 새끼들이다. 5, 6월 땡볕이 하루가 무섭다고 2학년 서리는 3학년 럭비부 형들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쓴다. 3학년이 아니더라도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얼굴도 새카만 곰 같은 놈들에게 존댓말을 썼을 것이다. 유별나게 얼굴이 새까만 녀석이 묻는다. 걸베이 허수석이 어디에 있노?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안 만납니다. 서리가 일단 시치미를 뗀다. 반장하다 잘린 정대철이 어디 있노? 같이 다니기는 했는데 자퇴하고부터는 잘 모릅니다. 서리는 계속 모르겠다고 버틴다. 시커먼 곰 새끼 하나가 다가와서 무릎으로 서리의 허벅지를 세게 친다. 서리 허벅지가 전기기차에 부딪힌 것처럼 전기가 찌르르 흐른다. 덩치 큰 곰 새끼가 친절하게 속삭인다. 어금니 꽉 깨물어라. 일주일간 밥 못 먹는다. 서리가 어금니를 꼭 깨물자 오한마 같은 주먹으로 광대뼈를 때린다. 서리의 대가리가 번개를 맞은 것처럼 뇌가 흔들린다. 유별나게 새까만 곰 새끼가 오토바이는 어디 있는지 물어본다. 서리도 깡다구가 제법 있다. 꼬마 소매치기단의 대장이 아닌가. 자신은 오토바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모르겠습니다. 입마 골 때리네. 누가 누구의 골을 때리는지 모르겠다. 덩치 큰 곰 새끼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선 서리의 뺨을 소뚜껑만한 손바닥으로 철썩 때린다. 서리 눈에 별이 번쩍한다. 서리가 중심을 못 잡고 비틀비틀한다. 왼손으로 서리의 턱을 잡고 또 뺨과 눈을 철썩철썩 때린다. 서리는 만화에서나 보던 별들을 실제로 눈앞에서 본다. 서리의 눈 아래 빨간 피멍이 들었다. 서리가 쓰러진다. 유별나게 얼굴이 새까만 곰 새끼가 발로 툭툭 차며 일어나라고 한다. 서리가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덩치 큰 곰 새끼가 겨우 중심을 잡고 일어선 서리의 목졸대를 당수하듯이 내리친다. 눈알이 핑 돌고 어지럽고 뇌가 흔들려서 힘없이 푹 쓰러진 서리가 생각한다. 여기가 어딘가, 내가 왜 이러나,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하고. 더 버틸 수가 없다. 에이즈 새끼들은 다르다. 길거리 쓰리꾼들의 주먹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인정사정 없이 때린다. 오토바이는 수산대학에 있다. 누가 갖다 놨는지는 죽어도 모른다. 기름이 떨어져서 수산대학 자전거 보관소에 뒀다고 들었다. 자기도 소문으로 들었다며 서리는 울먹이며 죽는 신용을 한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앞으로 말 잘 듣고 착하게 살겠다고 서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빈다. 죽도록 맞고도 빈다. 서리가 럭비부실을 살아서 나온다. 꼬랑내와 썩은 내와 곰팡내 나는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곰들만 사는 곳에서 살아나왔다. 서리는 지옥이 따로 없고 저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한다.